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눈 영양제 드시고 계시죠? 루테인이니, 지아잔틴이니, 오메가3니 온갖 성분이 들어간 비싼 제품 말이에요. 한 통에 3만 원, 5만 원씩 하는 거 매달 사 드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꾸준히 몇 년씩 먹는데도 글씨는 여전히 흐릿하고 밤에 운전하면 불빛이 번져 보이고 신문은 돋보기 없이는 도저히 못 읽으시잖아요. 저는 지난 30년간 눈 노화와 시력 회복을 연구해온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양학을 전공했고 그 이후로 줄곧 노인 눈 건강 분야에만 매달려 왔어요. 전국 곳곳의 복지관과 건강센터를 다니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보고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변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눈 건강은 절대로 비싼 영양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바로 흡수 방식과 먹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영양제 성분표 한번 보세요. 루테인 20mg, 지아잔틴 4mg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몸에 실제로 얼마나 흡수되는지 아세요? 겨우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돈만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 여러분 부엌 냉장고에 있는 그 흔한 재료들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조합하기만 하면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양제 한 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니, 알아도 제대로 실천을 못해요. 왜냐하면 먹는 순서가 틀렸거나 조합이 잘못됐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름과 함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도 천지 차이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이 원리를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적용해 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신문을 못 읽던 분이 석 달 만에 돋보기를 벗었어요. 밤에 운전을 포기했던 분이 다시 핸들을 잡게 됐죠.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씩 넣던 분이 이제는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이게 다 영양제를 바꿔서 된 게 아니에요. 식습관을 바꿔서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 건강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하셨죠? 그게 함정이었어요. 눈 건강은 돈이 아니라 지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그 방법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그 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황반을 보호하는 방법, 눈물막을 회복시키는 방법, 야간 시력을 되살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강력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 건강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순서대로 들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실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제가 결정적인 비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눈 영양제 먹으면서도 왜 시력은 계속 나빠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눈 문제를 한번 남겨주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2세 김은자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아침만 되면 눈이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손에서 놓질 못하셨거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넣으셨대요. 신문 글씨는 겹쳐 보이고 저녁만 되면 눈이 따가워서 TV 보는 게 고역이었죠.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눈 영양제를 3종류나 드셨어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한 달에 영양제 값만 10만 원 넘게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이분께 물어봤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들어보니까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침은 그냥 빵 한 조각에 커피, 점심은 국수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은 혼자 사시니까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안 드셨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도 피하셨대요.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단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눈의 뻑뻑함이 확 줄었대요. 4주 후에는 신문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8주 후에는 인공 눈물 사용이 하루 10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영양제도 끊으셨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식단만 지키시는데 눈이 정말 편하다고 하세요. 손주들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고 저녁에 드라마 보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가 영양제가 아니라 식습관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눈을 되살리는지,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아침 식사예요. 여러분 아침에 달걀 드시죠? 그런데 거기에 들기름 한 티스푼만 추가해 보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황반을 보호하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루테인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없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루테인을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무려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똑같이 루테인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에 들기름 한 티스푼을 곁들여 드셨어요. 한 달 만에 신문 글씨가 또렷해졌고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0.3이었던 게 0.5로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이든 달걀찜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들기름 한 티스푼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볶지 말고 생으로 넣으셔야 해요.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하루 5ml 이상은 과해요. 딱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빨리 되니까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아침마다 달걀에 들기름 한 방울. 이거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오후 간식입니다. 보통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시죠? 그때 홍시 하나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홍시의 베타카로틴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껍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켜요. 서울대학교 식품연구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홍시 껍질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과육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버리면 정말 아깝죠. 광주에 사시는 75세 이정희님은 매일 오후마다 홍시 하나를 껍질째 드셨어요. 처음엔 껍질이 좀 질기다고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씹는 맛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뭐가 달라졌냐면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하루 10번에서 2번으로 확 줄었대요. 눈이 촉촉해지니까 글씨도 덜 흐려 보이고
뭔가 막혀있던 게 뚫린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후 30분쯤 지나서 홍시 하나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홍시 대신 단호박이나 고구마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조금 높거든요. 홍시를 그냥 맛있는 디저트로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부터는 눈 영양제로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블루베리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 한 잔 드세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재생시켜줘요. 로놉신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색소예요. 나이가 들면 이 로놉신이 점점 줄어들어서 밤에 시야가 흐려지는 거거든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그 로놉신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야간 시력이 최대 30%까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주에 사시는 71세 한성우님은 이 조합을 6주 동안 드셨는데 어두운 길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졌다고 하세요. 예전엔 저녁만 되면 불빛이 번져 보여서 운전을 못 하셨거든요. 지금은 밤에도 자신 있게 운전하신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블루베리 30알 정도, 당근 반 개, 그리고 물 1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후 30분이 가장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들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당분이 좀 있으니까 꿀을 추가하신다면 티스푼 한 스푼만 넣으세요.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신다면 오늘 저녁 바로 한 잔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눈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만 제대로 조합해서 드셔도 눈의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달걀과 들기름으로 황반을 지키고 홍시로 눈물층을 회복하고 블루베리와 당근으로 야간 시력을 되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수천 번 확인한 황금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효과를 더 높이고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음식만 바꾸고 생활은 그대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들을 추가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손 온찜질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손을 눈 위에 3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손바닥의 온기가 눈 주변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눈에 영양소와 산소가 더 잘 공급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눈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살짝만 덮으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 한 번만 해도 눈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날에는 꼭 해보세요. 눈이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눈동자 스트레칭이에요. 우리 눈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해집니다. 하루에 딱 5초씩만 방향 운동을 해줘도 피로가 완화돼요. 고개는 고정한 채로 눈만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위를 봤다가 아래를 보고 왼쪽 봤다가 오른쪽 보고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 바퀴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한 바퀴 돌려보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도 눈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눈도 근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해요. 팔다리만 스트레칭하지 마시고 눈도 스트레칭 해주세요. 세 번째는 집안 조명 환경을 관리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려져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면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 주방이나 거실, 계단은 항상 균일한 밝기로 유지하셔야 해요. 어둡다 밝다 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 때 스탠드를 사용하신다면 눈높이보다 위쪽에 두세요. 그래야 반사빛이 줄어들어서 눈이 덜 부십니다.
집안 곳곳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아요. 직접 조명보다 눈에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집안 조명이 지금 여러분 눈에 편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우리 눈은 눈물층으로 보호되는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층이 얇아져요.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죠.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셔야 눈물층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카페인 음료는 줄이시고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매 끼니 후에 한 컵씩만 마셔도 하루 1.5리터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는 습관도 정말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오르면 눈 혈관도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황반에 손상이 오기 쉽습니다. 특히 젓갈이나 라면, 통조림, 김치찌개 같은 거 자주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간은 천천히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빵이나 과자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간을 세게 하시는 게 입맛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던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카톡 하시고 뉴스 보시고. 근데 스마트폰 화면은 블루라이트를 내뿜어요. 이 블루라이트가 황반을 손상시키고 눈의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시면 눈이 금방 피곤해져요. 가능하면 30분 보고 10분은 쉬세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너무 밝지 않게 중간 정도로 맞추시고요. 글씨 크기도 크게 설정하셔서 눈에 힘을 덜 주는 게 좋습니다. 화면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최소 30cm는 떨어뜨려서 보세요. 스마트폰 하실 때 얼마나 자주 쉬시나요? 일곱 번째는 선글라스 착용입니다. 여름에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외선은 1년 내내 나와요. 특히 봄이나 가을에도 자외선이 강합니다.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서 백내장 위험을 높여요.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선글라스를 쓰세요. 색이 너무 진한 건 오히려 안 좋아요. 연한 갈색이나 회색 계열이 눈에 편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값이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 표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글라스는 멋내는 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눈도 회복돼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눈이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져요.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눈도 몸도 한결 나아집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베개 높이가 너무 높으면 눈 주변 혈류가 나빠져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요즘 밤에 잘 주무시나요?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눈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나중에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눈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열 번째는 눈 주변 마사지입니다. 눈 주변에는 여러 혈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 피로가 풀립니다. 눈썹 안쪽 움푹 들어간 곳, 눈 바로 아래, 광대뼈 위쪽, 관자놀이 부분을 검지나 중지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한 부위당 5초씩 하루에 2~3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TV 광고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이 10가지 습관만 지켜도 눈 건강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고 생활 습관으로 눈을 보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음식만 바꾸거나 습관만 바꾸면 절반의 효과밖에 안 나요. 반드시 둘 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은 비싼 영양제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흡수율 높은 음식을 제대로 된 타이밍에 꾸준히 먹는 거예요. 달걀과 들기름으로 황반을 지키고 홍시로 눈물층을 회복하며 블루베리와 당근으로 야간 시력을 되살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노안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속에 염증이 계속 쌓여요. 황반이 손상되고 눈물층이 얇아지고 로놉신이 줄어들어서 시력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결국 돋보기를 벗지 못하고 밤에는 외출도 무서워지고 글씨 읽는 게 고역이 되는 날이 더 빨리 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눈의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는데 안 하면 10년이 더 늙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만 바꾸면 안 됩니다. 손 온찜질, 눈동자 스트레칭, 조명 관리, 수분 보충, 나트륨 줄이기, 스마트폰 시간 줄이기, 선글라스 착용,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눈 주변 마사지. 이 10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셔야 해요. 음식과 습관이 함께 가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행동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달걀에 들기름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눈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어요. 달걀 한 개, 들기름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 피로를 5분 안에 풀어주는 생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에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이에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밝은 시야를 위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달걀과 들기름, 홍시, 블루베리와 당근 주스 중에서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